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와! 오늘은 제가 양 옆에 두 비평가분을 모시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우선은 빠르게 이 양쪽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조경수 비평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민망한데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주 비평가님. 왜 죄송해요. 그러세요? 너무 민망하네요. 오랜만이라 그런가? 네, 오랜만이라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제가 양해를 구하자면 목소리가 상당히 작은데 마이크도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주의를 네. 주세요. 네. 이렇게? 알았어. 여기에 대시면 음. 이게 되게 좀 힘든 일이에요. 저는 지금 이어폰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어폰이 없으셔갖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 목소리 듣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양옆에 성함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처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녹화를 진행하는 거라서 지금 재미의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한번 소개를 직접 본인의 소개를 해주실까요? 조경숙 작가님, 저부터요? 작가님이란다. 비평가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숙 만화평론가고요. 지금 합정만화연구학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저기 만화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기적으로는 시사인에 주로 만화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야. 자, 윤주 쌤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만화 평론을 쓰고 있는 최윤주고요. 하던 마감을 미루고 와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왜 마음이 무거우시죠? 마감을 못 끝내가지고 아.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마감에 치이면서 살고 있는 근데 윤주 쌤 평론가입니다. 며칠 전에 네. 마감하신다고 도서실 가신다고 했는데 그 마감을 못 끝냈어. 그 마감이에요. 그 마감이에요? 아, 어떻게 마음 되게 좋네요. 무거우시겠다. 지금 눈이 너무 날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아니야. 아니죠? 그럼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가서 네. 끝낼게요. 아니 정말 두 분은 만화 평론가 분들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 두 분이에요. 진짜. 되게 그런가요? 마감을 계속 열심히 계속 뭔가를 요즘 뭐 하세요?라고 바쁘세요 하고 여쭤보면 늘 뭔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늘 뭔가를 하고 계시고 약간 일중독자들 아니세요? 그건 맞아요. 좀 저한테 오는 청탁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 써서라도 나의 마감을 한다. 약간 이런 일 중독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안 죽은 독자. 진짜요? 나는 쌤도 중독자야. 나는 강제력이 없으면 전혀 하지 않아요.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요. 아니 뭐 이거 거짓말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아니 근데 계속 그러면 일이 들어오시는군요. 능력자시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 이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또 제 근심 걱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 청탁이 들어오지 않아도 항시적인 마감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그게 스스로와의 마감이죠. 아니요 교수님과의 마감. 매일 그러네, 왔어. 그러네. 매일 왔어요? 여태 뭐라고 여태 이거밖에 안 했니? 네. 그 일주일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교수님이 되시고 막 박사님 하셨어요? 나 진짜 논문도 궁금해. 네. 그 논문 쓸 때는 약간 수험생 모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단절된 생활. 참 잘못됐다. 근데 제가 막 요청드려서 이렇게 나오시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수험 생활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이게 졸업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되게 간절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근데 진짜 좀 무서워서 막 쫓기듯이 진짜 그 수험생 마인드 나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처럼 나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고 독서실을 진짜 다니면서 독서실? 네 독서실 다니면서 하고 옷도 막 엄청
그 수험생 룩으로. 네. 후드티 입고 다니시나요? 아 요즘 더우니까 후드티 입고 완전 큰 박스티와 그냥 진짜 더 이상은 저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수험생 모드입니다. 논문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에 쌤이 나오실 때는 석사 논문을 이렇게 논문 가지고 네,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석사 논문도 만화로 쓰시잖아요. 아 그치요. 네. 뭘 쓸지는 뭘 썼는지는 그때. 그 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홍 박사님과의 토크. 아 논문으로. 뭐 그리고 와, 이제 이 자신감. 최석사와 최석. 아니. 그러니까 막 포럼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박사님의 그 고단한 그 시간은 어떠하셨나요? 약간 이런. 아 진짜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만 재밌겠지만 저는 근데 석사 논문은 불태워버리고 싶거든요. 소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쓰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자신감이 있으신가 보다. 그건 아닌데? 생각해서, 네. 그럼 발언을 취소할게요. 빠른 철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어디 푸념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네. 네. 그런 요즘에는 또 저희 제자들이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생생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글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재미이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글로 먹고 사는 법. 네, 그거는 아마 경숙 쌤이 진짜 네, 나중에 한번 풀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네. 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그런 얘기를 좋아요. 나누러 모시고 오늘은 평론가가 즐겨보는 평론가가 좋아하는 만화. 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떤 만화를 즐겨보고 있는지 뭐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뭔가 사실 추천이 뭐 가볍게 추천한다 이럴 수 있지만 왠지 평론가가 추천한다 이러면 마치 나한테 무슨 권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지요? 그쵸. 그쵸. 그러면 네, 그쵸. 그쵸. 저도 그런 권위를 내세우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 평론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평론가라는 직업상 심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의 어떤 자격으로서 재밌게 보는 것과 이 심사를 할 때의 기준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마치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게 평론가가 좋아하는 막 이러니까 지금 무슨 어워드 그러니까 하나? 약간 그런 너무 엄숙하나? 막 이런 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오늘은 그냥 평론가라는 재밌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본 만화. 개인적인 네. 조경숙님이 개인적인 최은주님이 시민 재밌게 최은주가? 보는 독자 독자 독자적인. 최은주가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마침 또 심사철이어서 그죠? 그쵸. 엄청 많이 보고 계시죠? 저는 올해는 이제 논문 핑계로 심사를 빠져가지고요. 네. 솔직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왜냐면 만화를 읽는 건 너무 좋고 내가 미처 몰랐던 좋은 작품을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좋은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봐야 되잖아요. 야, 눈 빠지게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정말 물리적인 고통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만화를 쫓기면서 봐야 되다니 막 이럴 때가 있어서 맞아, 아쉬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손가락이 아파. 스크롤하느라. 맞아요. 여기 약간 뭐 생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근데 저는 그 심사할 때 좋더라고요. 좋긴 왜냐하면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2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심사에 2차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미 한번 뽑혀진 작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또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양이 많으니까 맞아요. 손가락도 아프고 맞아요. 네. 이걸 즐기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좋은 점과 이런 좀 아쉬운 점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신에 그래도 조금 더 의미하면서 읽은 작품들을 공유하는 그쵸. 거죠. 요새 그냥 그쵸. 마음 놓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 네. 네. 경숙 쌤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요새 힐링물이 좀 너무 고팠어요. 너무
뭐랄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뉴스가 너무 안 좋은 뉴스 너무 많이 너무 나오고 슬픈 얘기들이 많죠. 네, 너무 힘든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밖으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딱히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애랑 같이 만화방에 갔어요. 네. 근데 만화방에 가서 같이 짜파게티 시켜 먹으면서 이제 와. 신간존에 있는 걸 그냥 아무거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요? 스킵과 로퍼라는 일본 만화입니다. 네. 재밌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 네. 이제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이제 여성 소녀가 이제 여학생이 말하자면 서울로 도쿄로 이제 전학을 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좌충우돌 그냥 뭐 학원 일상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건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들이 너무 대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시골 여학생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대상화 그 자체인 거예요. 네네네. 시골 여학생들은 뭐 도쿄에 그건 것도 모르겠지 이런 것도 모르겠지 사투리도 엄청 쓰겠지 근데 딱 그 대상화된 그 아이콘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화들끼리 싸우는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또 남자애들 뭐 되게 쟤는 어떤 저렇게 잘생긴 남자애는 여자애들을 어떻게 대하겠지? 약간 이런 대상화된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대로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또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즐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어떤 독자로서의 나는 사실 이것저것 내 취향대로 보는 것들도 있지만 취향이 아닌 거에도 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나 싶을 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클리셰, 안티 클리셰를 요새 너무 많이 보니까 그치. 클리셰가 오히려 신선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재밌다고 하면서 나조차도 내가 이걸 재밌다는 게 신기해. 맞아. 그쵸? 클리셰 이렇게 맛있는 거였지. 맞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되게 보고 있고 특히 그 여학생이 뭐랄까 되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애가 공무원이 꿈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뭔가 계획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거를 품에 안고 공부를 하고 도쿄로 왔는데 이제 걔가 또 그런 의지대로 계속 모든 일상에서도 잠깐 좌절하다가 하지만 난 꺾이지 않지. 이렇게 일어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거는 꺾여도 하는 마음. 꺾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마음. 네. 저도 근데 스킵과 로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대상화된 캐릭터들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말요? 왜냐면 전혀 납작하게 느껴지지 않고 맞아,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맞아. 통통 튀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 시골에는 이럴 것이다 얘 좀 전형이긴 한데 근데 딱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야망이 있고 맞아. 근데 그게 또 약간 물적 모름에서 오는 야망이기도 사실 하잖아요. 순진함에서 오는. 그래서 약간 내가 최고겠지 하고 갔는데 바로 이렇게 부딪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괜찮아가 되니까 전형에서 약간 벗어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진짜 꺾여도 계속하는 그 마음이 이 주인공의 진짜 매력의 핵심인 것 같아서 맞아요. 보면 볼수록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 캐릭터도 매력적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의 상성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런 게 힐링이지 하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완전 네. 힐링물이죠. 네. 네. 그러니까 힐링물의 조건은 약간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또 유머가 일단 필요하고 유머가 네. 네네네. 유머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사가 근데 저는 직설적으로 와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꺾이지 않아. 뭐 내가 난 잘 넘어지는 난 잘 넘어지지만 하지만 잘 일어나기도 한다고. 약간 이런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 그런 직설적인 대사가 저한테 진짜 직진해서 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또 순정 만화의 완전 매력. 그쵸. 사실 되게 순진할 수 있고 좀 현실에서 들으면 쟤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라고 할 법한 얘기들을 뱉고
그걸로 마음이 와닿아서 또 주변이 변화하고 막 맞아. 그런 약간 과정을 보는 게 늘 언제나 즐거움이고 힐링물이 약간 생각 많이 안 하고 보는 것도 힐링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진짜 힐링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그렇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갖게끔 만들어주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맞아요. 많이 일어나고 그냥 사회적으로 되게 비관하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기대를 점점 안 하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지치고 그 지친 마음을 달래려 만화를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진짜 좀 좋은 기억해두고 싶은 말들이 맞아요. 있고 근데 결국 그걸 쓴 것도 현실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실이 저한테는 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찍어서 현실의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친구들이 뭐야? 힘드냐? 요새? 되게 시큰둥한 반응. 티야? 그러니까 너 티야? 아니, 나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서 보냈다. 그랬더니 알겠어. 그 맥락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 장면이 오히려 오글거리게 느껴질 수 있죠. 갑자기 왜 이런 걸 네. 보내나. 네. 아 근데 그럼 또 외로워지잖아요. 뭔가 공감해줄 사람들이 그래서 없으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공감받아서 좋습니다. 맞아요. 네. 스키카 로퍼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걸요. 네, 무슨 얘기를 만화책방에서 하는지. 보기 진짜 딱 좋은 만화. 음. 정권 구비해놨습니다. 저희 집에. 아 진짜 놀러 가야겠다. 우와. 앞으로 계속 살 거예요. 아 근데 나 이북으로 다 샀다. 아 이북으로 사셨어요? 저는 이북으로 만화를 봐서 왜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이북 맞아. 저도 이북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있네. 맞다. 난지 쌤은 뭐 보셨어요? 아 저는 타락도시를 오. 봐서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도시는 웹툰인데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인 작품이고 그리고 SF 작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작화에 매료가 되어서 아니 이런 시티팝 재질의 약간 맞아. 8, 90년대 아키라를 보는 맞아, 듯한 맞아. 아키라 그쵸? 딱. 네. 예. 근데 그 세계관 자체도 약간 아키라 같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 캐릭터들을 계속 뭐 육성해서 뭔가 비관적인 세계가 되어버린 그 어떤 과학기술이 너무 고도로 발달된 세계,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네, 그런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내용도 너무 흥미로운데 그런 과거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작화인데 잘 만들었어요. 연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화와 연출이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지라는 아쉬움이 들고 큐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난 이걸 진짜 알리고 다니고 싶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해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 샘솟는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목을 네. 잘못 지은 것 같아. 타락도시? 타락도시. 타락천사.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만한 그런 그런가? 제목이 좀 제목 빼고 모든 게 완벽한 작품. 그럼 제목을 뭘로 줬어야 될까요? 타락한 도시에 살아남았다고 한다. 어느 날 눈을 뜨니 타락도시 막 이런 거. 그거 환생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빙의메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걸 내가 턱턱 지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무튼 타락도시보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제목이. 네. 근데 이렇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이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난지 쌤이 이제 그렇게 영업해 주셔서 네. 보게 됐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티팝 재질이어서 약간 유튜브 시티팝 플레이리스트에 일러스트로 쓸 것 같은 맞아요.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정말 예쁜 일러스트고 특히 그 색감을 정말 세련되게 잘 쓰신다. 그래서 막 진짜 쨍한 청록색, 핫핑크 이런 거 쓰시는데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조화롭게 잘 이렇게 맞아요. 보여가지고 와 정말 감각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놀랬던 게 그런 그 작화나 연출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대사와 그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너무 능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인의 작품인가? 신인이세요? 아니더라고요. 미리 아니야 뭐야? 나는 내가 몰라서 신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그 작가님을 또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했죠. 했더니 이미 레진에서 연재를 하신 작품이 있고 그게 또 다 그 카카오 웹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작을 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작도 역시나 되게 그러니까 능숙함이 이게 감각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각이 있으신 분이 계속 연재를 하면서 조금 더 쌓아온 어떤 것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와 이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궁금해요. 들고 너무 제가 막 큐레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 막 댓글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나? 근데 댓글이 너무 없어서. 맞아 댓글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근데 댓글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가님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제발 지치지 말고 해주세요. 왜 이거는 이벤트를 안 해주냐? 이게 더 눈에 띄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프로모션을 안 해줘서. 네, 항상 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의 마음. 네. 그게 키보드로 쓴 댓글인데도 어떤 댓글들은 정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것 같은 진심이 느껴지는 맞아요. 댓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적은 댓글이지만 거기 만화에 있는 댓글은 하나하나가 좀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도 막 제발 작가 지치지 마시고 제발 오랫동안 작가 생활 해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작품이었달까. 그래서 너무 인상에 남았던 작품이었어요. 하나하나가 그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과 그냥 견해로는 확실히 이미지적인 연출이 최고 강점이시고 서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돼서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충 줄거리를 아주 도입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타락한 도시에 약간 옛날 문명에 오히려 옛날이 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모든 것이 꺾이고 망하고.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약간 다시 살아가는 약간 그런 얘기인데 옛날 문명에서 파츠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장착하면은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가지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되게 약간 살인병기로 사용하다가 주인공이 여기서 벗어나겠어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탈출을 하려다가 결국은 친구들은 실패를 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서 벌써 일부가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화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리고 이게 주인공한테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고 사실 탈출도 자기가 제안했다는 그 죄책감이 되게 커서 그게 전체 극을 끌어가는 동력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생각보다 친구들과 막 보내는 시간이 길게 안 나와서 진짜 짧게 나와.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참신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못 보던 방식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그래서 수 그런 있겠다. 약간 의외성이 있는 서사여서 보시기에 좀 더 새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한편으로 놀랐던 게 그 똑같은 지점이었거든요. 스토리의 흐름이 진짜 빨라서 너무 깜짝 빨라, 너무 놀랐어요. 빨라. 네. 그래 굉장히 빠른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예상될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 얘가 죄책감을 갖겠구나. 얘가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걸 알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인병기로 키워졌는데 근데 그거를 앞으로 얘가 혼자 남게 되면서 그거를 배워가고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1화에서 다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작가님한테 되게 놀랐던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빼고 보여줄 것만 보여줬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기억이 드문드문 맞아요. 나오잖아요. 계속 파츠처럼 나와요. 정말. 맞아. 그래서 이게 서사들이 파츠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네. 저는 읽으면서 왜 이걸 설명 안 해주시지? 혹은 왜 이걸 스킵했지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난지쌤 말씀대로 사실 독자들도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들이라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하고 쓱쓱쓱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개 방식 자체가 또 굉장히 요즘 스타일. 맞아요. 이미지를 한껏 힘주고 빠른 전개와 이렇게 탁탁 다 아는 걸 쓱 지나가는 그런 게 트렌디하다. 굉장히 트렌디하고요. 사실 그런 레트로 스타일도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왜 이걸 설명을 굳이 안 했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드문드문 나오기 맞아. 때문에 저는 그게 이 작가님한테 계속 놀라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나 같으면 놓지 못할 텐데 이거를 아껴뒀다가 여기에서 쓰려고 했구나. 여기에서 나와도 충분하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재미있고 놀라워요. 약간 글도 오히려 진짜 글이 익숙한 사람은 완전 그
맞는 문장만 쓰지 않잖아요. 약간 의도한 비문 같은 것도 있고 구조를 좀 그것도 스타일이긴 비슷한다든지. 한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글 쓸 때 모든 거를 사실 맞춤법이나 문법 구조에 맞춰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아니까 강조하고 싶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어색하게 일부러 읽혔으면 좋겠다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시도가 재밌네요. 네, 아무튼 네, 타락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윤주쌤은 어떤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 이제 대학원 그 석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주 선생의 인생 재반 연구소라고 네. 이제 논문 보는 사이트인 DBPI에서 DBPI에서 연재하면서 네. DBPI에서 웹툰을 연재하다니 하고 한때 굉장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이제 듀 박사님의 일종의 대학원 생활툰이 네. 저의 심금을 울리며 사실 기나긴 대학원 생활에서 오랫동안 위로가 되어 왔는데 요즘만큼 또 사무치는 때가 없네요. 어떤 부분이 어떤 대사가 제일 남아요? 그냥 되게 구구절절 다 맞아요. 쌤 울 것 같아요. 지금 주 선생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박사님. 주 선생님이 박사 이제 논문을 오래 되게 못 쓰셨는데 이제 박사가 되셨어요. 축하드릴 그래가지고, 일이네요. 네. 이젠 듀 박사님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문대 중에서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가장 돈 안 되고 힘든 길을 이제 걷는 대학원생의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대학원 딱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인터넷에서 약간 밈처럼 대학원 이퀄 지옥. 네. 교수님께서 잡아갈 때 굉장히 많은 유혹을 하는. 나 심지어 그제 본 어떤 짤에서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대학생이 학부생이 올린 건데 나 진짜 짜증나는 동기 있는데 교수님한테 얘 대학원 가고 싶다고 말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진짜? 정도야? 무슨 진짜 대학원을 그 무슨 정도야? 얘 그냥 뭐 지옥에 보내버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깜짝 보내버려 이런 것도. 오, 할 정도로 진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학원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네. 진짜로. 진짜 흉흉이 많네요. 그 타락도시처럼 네, 이렇게 진짜. 흉흉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이미지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공대 대학원에 좀 맞아요. 딱 맞잖아요. 네,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실험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네이버 웹툰에 그 그쵸. 대학원 탈출일지가 인기도 진짜 많고 네. 되게 딱 우리가 그 익히 들어온 그 힘든 약간 노예 같은 네. 대학원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문사철 대학원생의 삶은 꽤 다르 완전 다르죠. 진짜 달라요. 어떻게 더 다른가요? 암울해요. 그냥 죄송해요. 물지옥이냐 죄송합니다. 불지옥이냐의 아유, 차이지 죄송합니다. 그거가 더 힘들고 아니면은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체능 대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는 예술 대학의 대학원인데 늘 그리워했어. 차라리 문사철이면. 차라리 공대면. 아 진짜요? 네, 이게 급이 달라요.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대학원 탈출일지에서 여우가 드디어 졸업했잖아요. 근데 국책연구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뭐 정규직으로 딱 붙은 거 보면서 문사철이랑은 좀 다른데. 완전 달라요. 그리고 진로가 너무 다르다. 맞아요. 대학원에서 아무리 교수님들 밑에서 진짜 열심히 실험하고 노력한다 해도 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 맞아. 그게 근본적인 차이. 예, 완전. 그래서 와 이거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또 감수성 없는 소리 한다. 에이 취소 그건 아니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럼 뭐 네. 직장인들은 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니 우리 돈도 없잖아. 돈 있어요? 이게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원생은 무조건 교수님의 노예라고 그건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 노예는 줄 게 있을 때 노예로 맞아. 부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없어. 나를 삭시 있을 때 삭을 줄 수 있잖아. 우리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저는 문사철 교수님들은 네, 그냥 배움을 왜냐면 얻는 프로젝트가 거죠. 없으니까 같이 하는 뭔가 배움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저를 구속하지 않고 그치 사실 자유도가 있죠. 공부도 알아서 혼자 막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부럽죠? 근데 이상하다. 눈빛이 슬퍼. 무한한 자유,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자유가 있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허락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요. 아 이제 그래서 주 선생이 좋은 이유는 그래서 근데 그런 주 선생님이 그 만화를 하신 것 자체가 이런 정말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 때문에 숨막히는. 괴로워하는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대학원 문사철 아. 대학원의 삶을 알리고자 이 만화를 이제 그리신 거고 실제로 너무 잘 알려주고 계시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같이 세미나를 하면 어떻고 막 논문을 쓸 때 어떻고 뭐가 힘들고 이런 진짜 사실 불평불만이거든요. 매회. 그게 너무 구구절절 맞는 말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네. 막 또 문사철 그 전공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그를 그런 게 치는 있어요. 거야. 그런 네. 게 있어요. 막 서발턴 압수한다 막 이런 뭔 소리야 약간 이런. 근데 나는 막 너무 웃겨가지고 막 그게 뭔데요? 의미하는 바가. 그게 네. 진짜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인 소수자, 정말 소수자인데 저희는 숨 쉬듯이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간혹 자기가 이제 배운 거를 입으로는 많이 말하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문사철 대학원생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건 사회적 시스템이 너무 또 열악하기 때문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두 선생님이 분노를 하면서 너 자꾸 그러면 서벌턴이란 말 압수한다. 네가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막 웃겨. 안 웃어도 돼요. 우리끼리만 웃으면 돼. 아니 그게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지? 그 엄마가 나오는데 주 선생님의 엄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엄마가 밥 차려주면서 야 네 좋아하는 그 마르크스는 네 애미 노동 투자하지 말라고는 안 하냐? 약간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 없잖아요. 너무 공부를 하는 많이 하죠. 동안에. 맞아요. 네. 그래서 내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게 되게 암울해지는 그 포인트인데 그거를 약간 자조적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치. 그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해소가 되는 시점이 좀 맞아, 생겨요. 맞아. 희한하죠? 맞아. 이게 자기도 그런 듀 선생님도 듀 박사님도 그걸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까발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치. 우리가 얘기할 때 괜찮다. 완전 괜찮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 친구가 먼저 대학원에 입학해서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두고두고 가장 도움이 됐던 말이 있는데 나만 바보가 아니란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입학 전에 해줬거든요. 그게 제 대학원 생활을 살렸죠. 왜냐면 나만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도움이 된다? 왜냐면 모두가 나만 바본가?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책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나만 책 안 읽었나? 나만 이해 좀 못했나? 읽고 와. 나만 공부 안 하나?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까보면 다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기에 또 입학을 해서 그렇겠다. 더 고립돼 있는 이제 그렇겠다. 거의 뭐 사이버 대학원을 다니는 네. 거죠. 맨날 외부로 하고 교류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책만 너무 많이 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사전에 해줘가지고 아닐 거야. 근데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학교 이제 가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아직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자기만 멍청한 게 아니란 걸 못 깨닫고 자학으로 골마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니까 그분도 약간 광명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근데 주 선생님의 만화가 그런 어떤 그런 공감을 메시지를, 일으킬 수 있게 당신만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선배들도 다 누워 있다. 그것이 문사철 대학원생이다. 일어나요 좀.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암울해지는데. 아니야. 지금 제가 실컷
지금 논문 쓰는 기간이라 그래요. 맞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해해 줍시다. 네. 나 근데 갑자기 되게 암울해졌는데. 진짜? 나 지금 되게 근데 농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재밌어요. 티가 났나요? 우울한 게? 네, 재밌어요. 아니 아무도 대학원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온 사람을 와버린 사람을 위로하는 수는, 것도 있지만요. 없어도. 너 무사히 나가줘야지. 잘 졸업해서. 근데 아직 안 왔다? 도망가. 아니 그냥 다가오지 마. 어떡해. 잘 생각해.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아. 할 일은 많다. 선택지는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열띤 추천. 규선생의 네. 인생들만 네. 연구소. 쓸쓸해졌어요. 전국의 문사철 대학원생 화이팅. 이게 화이팅을 하라는 얘기였나? 아, 라는 네, 생각이 네, 들 네, 정도로. 네. 화이팅하자. 네. 지금- 화이팅. 예. 문사철 대학원생들은 들으면서 막 눈물 흘렸을 걸. 일기에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공부하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아, 네. 뭔가 분위기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난 힐링물로 시작했는데. 하나 더. 암울해졌어. 네. 하나 더 없어 힐링물? 힐링물 하나 더. 여학교의별? 여학교에 너무 웃기죠. 네, 우리 셋이 다 본 거. 네. 맞죠. 여학교의별. 와, 이 작가님은 유머에 미친 사람이다. 유머의 별에서 온 사람이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그러니까 만화를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지을 수는 있어요. 참. 맞아. 근데 약간 하하하 웃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 맞아. 아니 진짜 여학교의 볼은 보면서 웃지 않잖아요. 그 등장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은 진지해. 네, 다 너무 진지해. 다 무표정이에요. 맞아. 근데 나는 막 너무 웃겨. 그래서 너무 너무 막 깔깔대며 웃고 있어요. 그림체와 내용의 갯모에. 처음에 표지 사진을 보고 스릴러 약간 약간 이토준지 막 이런 공포물 줄 느낌 알았어. 나는. 그래서 사실은 게다가 이름도 약간 여학교의 여학교의 별. 별. 뭔가 무서워.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무서워. 그래서 안 봤거든요. 무서운 거 싫어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웃겨. 정말.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웃길 수가 있나?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게 4권이었나요? 3권이었나요? 3권? 3권이었나요? 3권까지 봤어요. 네, 3권이었나 3권이었던 것 봐요. 같아요. 근데 저 3권에서 진짜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그 감기 걸렸을 때 카레 끓여주는 게 3권인가? 그게 2권인가? 카레? 아니 그거 말고 어깨에 누가 맞아 3권 아니에요? 그게 3권인가 보다. 맞아. 기억 안 나 뭐지? 그게 제일 웃음 포인트여서 말 못해요. 나 봤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게 말 왜냐면 못해요. 또 장면이 웃긴 게 아니라 약간 맥락을 따라가 네.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네, 그거 네, 웃기는 네. 그 포인트가 있어서 맞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머는 요약하면 재미없어지잖아요. 재미없어져요. 맞아요. 네, 그냥 모른 채 맞아.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설레발다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재밌어요. 진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난 솔직히 진짜 웃겼어. 맞아요. 뭘 진짜 상상할 저도. 줄 알고. 뭐든 아무튼 재밌어요. 아니 저는 1, 2권보다 재밌었어요. 3권이. 진짜요? 네, 저는 네. 사실 1권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네, 근데 1권은 왜냐면 이게 어쨌든 에피소드형이니까 유머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 신선하게 맞아요. 이런 유머를 구사하다니 하고 충격과 이런 맞아. 공포를 맞아. 느끼면서 신선하게 읽었는데 이제 2권, 3권은 주인공들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친밀감이 맞네, 생기면서 맞네. 더 재밌지만 한편으로 기상천외한 느낌은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저는 있겠다. 허를 찌르는 그 1권이 그래서 제일 근데 재밌었어요. 1권이 네, 그렇죠. 근데 혹시 두 분 여학교 나오셨어요? 네. 두 분- 여중여고. 나도. 여중여고 나도. 여중여고? 응. 제가 명함 못 내밀겠다. 저는 여고만 나오긴 아이. 했는데 이 학교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겨요. 이 학교 일상이 너무 웃기고 너무 코미디여서 근데 나는 여학교만 나와서 모르겠어. 그게. 그건 그러네. 비교군이 그건 그렇네. 없잖아 사실. 그럼 쌤이 그건 더 그렇네. 잘할 수 있겠군요. 저 남녀공학 중학교를 나왔다가 이제 거기는 약간 뭐랄까 남녀공학 중학교는 서로 어쨌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체면은 지키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여학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뭔지 알 것 솔직히 같아. 좀 서로의 체면 따위 없는 너도 인간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짐승? 날것의 야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제가
겪은 여고는 그래서 너무 그 여학교의 별을 읽으면서 저의 학창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대상화하지 않음의 끝판왕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사실 대상하지 못하면 차마 못하는. 왜냐면 또 여학생이 대상화되기 되게 굉장히 싫어하잖아. 좋은 맞아. 교복도 그렇고 되게 많이 네. 그런데 이렇단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있고 맞아. 자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다.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없어. 자기도 몰라. 그걸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아무 생각이 없거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여중 여고를 나왔지만 제가 다녔던 여중은 선생님들의 규율이 되게 셀 때였고 그리고 또 정말 진짜 되게 좀 뭐랄까 날것인데 그게 웃겨서 날것이 아니라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지 못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이 학생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되게 모범생들이 많아서 네. 진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다 선생님 같았어요. 되게 규율도 잘 지키고 이래서 막 웃기고 기상천외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 학교를 생각하고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참 모범적이었지. 아 정말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또 이게 여학교만의 그게 아니라 학교마다의 특징이 다를 수 특징이 있겠네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 것 같지만 약간 모를 것 같은. 저희는 네. 일단 일본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엄청난 그 스맙 아세요? 그 일본 네 옛날 스맙 그 아이돌 그 뭐예요? 세카이니 그 몰라요? 되게 원빈 닮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H.O.T 같은 네네네 원빈 닮은 그분이 거기 스맙 멤버였잖아요. 네, 몰라, 나 기무라 타쿠야. 기무라 타쿠야. 네네네. 이제 그분의 엄청난 광팬이셨어요. 일본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수행 평가가 다 스맙 노래 외우기, 스맙 안무 따라하기, 그리고 스맙 가사로 시험 나오고. 신기해요. 그리고 네, 일본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항상 스맙 그 부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부채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책 이렇게 펴시면서 오고 그러니까 약간 다 오타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좀 선생님들이 조금 미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학생들도 똑같이 저 정도는 미쳐도 되나 보다 하면서 좀 같이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났어요. 저는 중국어 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반은 일본어니까 이제 수업하는 소리가 좀 들릴 때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 반은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눈의 꽃 일본어 버전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옆반에 눈의 꽃 그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을 들으면서 또 부르네 이랬는데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우리도 한번 해 하고 행복한 날을 있죠. 한국 그거 중국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불렀잖아 우리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일반 남녀공학이었으면은 그냥 선생님 왜 저래 이러면서 세카이니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제 여고는 세카이니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어. 에이 대상화하네 막. 아니야 우리 진짜 오버하지 안무를 마. 정말 열심히 했어. 진짜 안무 다 진짜 미친 듯이 했어. 콘서트 열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막 그게 없는 거야. 이 리밋이 없어. 리밋이 없어. 사회적인 어떤 체면의 경계가 뭔가 없달까. 왜 난 그런 기억이 없지? 그때 수마비 미친 선생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때는 네. 엑스제팬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듀스를 따라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쵸. 또 그 여고에는 항상 그런 언니들이 멋있는 언니들이 멋있는 있잖아요. 언니들이 항상 축제 때마다 듀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런. 네. 그 언니 팬클럽도 있었어요? 없던 것 같아요. 저희 팬클럽이 있었어요. 1기, 3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는 되게 학교 다녔는데. 우리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얌전한 사람들. 예체능계가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아니요, 예체능 네. 거기 학교가요? 네, 예체능계가 엄청 많았어요. 우린 공부하는 사람들. 저희 공부한 애들은 없었어요. 저희도 좀 공부하는 분위기. 공부를 그래서. 안 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공부를 이렇게 놔야 돼. 그래. 10대 땐 공부 좀 안 하고 좀 놀아야지. 네. 그래야 여학교의 별 같은 것도 느끼고. 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넘어가죠. 아무튼 여학교는 원래 재밌다. 네. 재밌어. 네. 그렇게 정말 깔깔 웃는 것도 힐링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즐겁게 봤던 작품 하나, 웹툰 하나가 있는데 주부 육성 중이라는 작품으로 네네. 저희가 되게 의미 깊게 보고 맞아요. 저는 경숙 쌤이 엄청 추천하셔갖고 저 웹툰이 있구나라고 사실을 알았다가 뒤늦게 봤는데 뒤늦게 보고 감동받아서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다기보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야. 네. 네. 보셨어요? 네, 그 또 좋은 생각하게 하는 만화. 진짜. 그거야말로 이제 꺼져가는 이 시민 사회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에 다시 그렇게 한번 해도 되게 재미없어 보이잖아. 재밌다고. 재밌어. 개그감이 있으시고 저는 그 작가님의 전작인 플랫 플랫 다이어리 다이어리. 되게 좋아했었고 그거는 좀 일상툰이고 네. 정말 작가님의 성찰이 담긴 이런 거였는데 뭐랄까요 픽션으로 돌아오셔서 네. 그 이야기로 돌아오셔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까라고 했는데 그 육성 중이라는 건장한 소방관. 네. 휴직 중인 소방관. 소방관이 주부가 되어가는 그래서 주부로 육성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게 주부라고 했을 때 주부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주부의 일이 우리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가 그 내부에 깔린 기저에 깔린 그런 어떤 주제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뭔가 가르치듯이 얘기하지 않고 전혀. 진짜 그냥 보여주는 이제 화초가 왜 저렇게 죽었는지. 그치. 그리고 청소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그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빌라에 왜 나는지. 또 원래는 왜 안 났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그런 장면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보여주면서 되게 스토리도 최근에 완결 났잖아요. 네. 네, 완결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네. 나 미리 보기 아직 안 봤어. 당연하죠. 이거 말 약간 안할 스포일러가 거예요. 될 수 네. 있어서 네. 말은 안 하지만 완결까지 봐야 정말 하나의 작품이다. 완벽했다. 네, 완벽했다. 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집이업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누구죠? 고혜준. 고혜준이 네. 고혜준의 엄마가 늘 그렇게 깨끗하게 쓸고 닦는 것을 혜준이가 어린 시절에 보고 왜 다시 어질러질 거 뭐하러 청소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깨끗해진 집을 보면 너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새거 닦는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하지 열심히? 그러니까 어차피 지저분해질 텐데 한꺼번에 치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치움과 동시에 나의 어떤 긍정적인 기분과 내 삶이 정돈됨으로 있어서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겪은 일들을 또 청소하면서 정리를 그쵸, 하고 그쵸. 정리할 필요한 수 것들을 있고. 재배치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마치 주부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주부만이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수반되어야만 맞아요. 너의 어떤 인생도 차근차근 앞으로 정진할 수 있어라는 얘기들을 진짜 조심스럽게 재미있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준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되게 인상적인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 허무에 빠져서 현실을 버리면 안 돼요. 라는 얘기. 그게 그 빌라 주인 마음이한테 하는 얘기였죠. 네, 빌라 네. 주인인 네. 네, 마음이라는 20대 여성이 뭔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허무에 빠져 있다고 해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뒤따르는 게 분명히 있다. 맞아, 이게 맞아. 먼저다. 맞아, 맞아. 그래서 너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하신 생활이 거다. 할 수 있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 말씀하신 혜준이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다 했는데 근데 내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자꾸 그 대사가 생각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막 약간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런 와중에 주부 육성중을 읽는데 자꾸 이제 막 청소 똑바로 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난 사실 조금 잔소리 같아가지고 좋은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실천을 못할 때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맞지
맞지 하는데 못 하고 있으면 아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숙제처럼 들어요. 느껴지시네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나도 아직 덜 컸군. 왜냐면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주부라고 하면 엄마, 그냥 아내 약간 요렇게 딱 갇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한 사람 이상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전 저 자신을 잘 못 돌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극도 되고 조금 찔리기도 하고 청소 좀 하세요. 이렇다니까. 아니 저는 주부 육성중 보고 나서 올해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CPR 교육. 거기 마음이가 CPR 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네. 자격증 따오잖아요. 그래서 저건 따야겠다. 진짜. 네, 저도 그 매년 직장에서 CPR 맞아, 교육 그런 받긴 거 했거든요. 네네. 의무적으로 받았는데 항상 그게 회사에서 받으면 좀 뭐랄까 좀 대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채우기 뭐 시간 채우기 용어로 뭐 이렇게 대충 프로세스는 알아요. 저기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셔츠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알긴 하는데 뭔가 딱 그 상황이 되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만화 보니까. 근데 그 CPR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까 말했던 시민 사회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좀 해주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그걸 요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왜 미안해. 시민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시민사회 좋죠.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빌라 주민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잖아요. 할머니도 계시고 뭐 20대부터 30대, 맞아요. 40대도 있고 네.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각자가 일단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모르고 이 관계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 책임이 뭔지 좀 헷갈려 하는데 그걸 같이 조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또 너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좀 이상적인 공동체를 또 보는 것 같아. 이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우울해하는 요즘에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네. 소양을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주부 육성중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비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일단 저희 아빠한테 읽히고 싶어요. 아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딱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엄마랑 저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아빠가 아휴 내가 나이 들어 집에 있으면 야 할 일이 없을 때 엄마 갑자기 버럭 할 일이 왜 없어 이렇게 많은데 베개도 빨아야 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저기 먼지도 닦아야 되고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양반아 너는 이것밖에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지 나가서 저거 먼지 다 닦아 그래서 이것이 주부 육성중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읽히고 싶다. 맞아요 진짜 모든 사람이 그냥 굳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지식 하나 더 넣고 정보 하나 더 넣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진짜 청소가 왜 중요한지. 맞아요. 네, 뭐 어떻게 해야지 수도가 안 막히는지. 맞아. 꽃게는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작년에 동파돼가지고 그런 것 좀 괜찮았어요? 다행히 이게 막 진짜 막 그 수도관 막 얼고 막 만약에 터지면은 대참사잖아요. 그쵸. 돈도 많이 들고 네. 고생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녹였어요. 다행이에요. 전기 히터를. 해가지고. 네, 그런 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뒤늦게 배우느라 필요해요. 저는 사실 좀 계속 배우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못질.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이런 뭐 전구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배선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혼자 살 때
그러니까 가족이 있지만 언젠가 혼자 될 때를 대비해서 되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집은 들었거든요. 특히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이렇게 집에 대해서 알려주는 집의 구조, 뭐 배관, 뭐 전기, 전선, 수도 막 이런 거 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 여성 대상으로 이제 여성이 알려주는 건데. 와, 너무 좋아요. 괜찮죠? 네.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우리가 아직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영역을 네, 이렇게 까서 재미있게 맞아요. 보여주는. 엄청 재밌어요. 네, 네. 재밌는 작품이다. 제가 자꾸 재미없는 말로 요약했지만 상당히 재밌답니다. 네. 저희 재미없는 거 안 봐요. 아 맞아요. 재미 제일 중요하지. 네. 네. 봐도 재미의 이유니까 또. 봐도 여기엔 재미있는 것만 가져오지. 재미의 이유인데.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을 한 5작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네, 한 번씩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조경수 선생님의 장소를 대여해 주셔서 되게, 네, 아 아주 여기는 편하게, 네, 아주 좋은 환경에서 녹화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는 스튜디오 로컬이라는 곳에 네 작업실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이 녹화에 참여하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하나만 더 어필하고 가자면 네. 젤리빈 작가님의 어둠이 거친 자리에 맞다. 네. 사실 이거 2020년에 연재됐던 네. 그 완결도 됐던 작품인데 요번에 이제 출판 만화로도 완결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는 작품이 많은 바람에 아 그러면 저도 소감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최후의 발언.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라는 산호 작가님의 신작이다. 산호 작가님 신작이 나왔군요. 네, 맞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그게 텀블벅으로만 했고 아직 알라딘에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풀렸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 이번 것도 최고. 네. 어둠이 거친 자리에도 경쟁하는 것 같네. 아니 경쟁 아니야. 어둠 보면 거친 되지. 자리에도 너무 좋아. 어둠이 거친 자리에도 여러분 이거는 약간 그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기담진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무서우면서도 작가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귀엽고 아름답고 맞아. 감동적이고 슬프고 그냥 다 맞아요. 해요. 다 해요. 다 하셨어. 작화 하나하나가 정말 동양화와 순국화 같은 현대미술 느낌의 추상화까지 다 뭔가 맞아요. 아우르는 것 맞아요. 같은 그래서 무슨 전시회를 다녀온 기분이에요. 오, 자꾸 만화를 맞아. 보면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면서 내용도 너무 좋고 한데 또 약간 호러니까 지금 입추가 지난 지는 오래됐지만 마침 좀 더워졌어요. 이게 나갈 땐 어떨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 여름 마지막 남량 특집으로 근데 그럴 수 가을에도 있다. 잘 어울리는 작품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그렇게 무섭진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늦여름에 읽는 거죠. 제가 드라마 악귀는 못 보는데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볼 수 있어요. 맞아, 저도. 맞아. 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약간 스산하다. 딱 그 정도. 서늘하다. 그 정도. 그래서 네. 어쩌면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네. 그쵸. 만화일 수도 있다. 음. 지금 네, 요즘은 만화책으로 나와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감을 마무리하시나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진짜 카메라가 어색한 저를 불러주셔서 갑자기 네. 끝날 때 되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저 사실 네. 지난번에 왔다 또 놀러 오고 싶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너무 반가운데 아직 그 청강문화대학교의 그 뒷배경 그 연구실 전 거기에 제가 출연하고 싶거든요. 한 번 더 한번 오셔야죠. 가자. 네. 한번 2천으로 가자. 네. 거기에 나오면 뭔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화면으로만 보다. 맞아, 그래서 맞아. 언젠가 거기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논문 네. 쓰고. 논문 쓰고 오세요. 네. 네, 다음에 논문을 들고 거기서 하자. 네, 좋아요.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나도 근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네. 나도 내 논문이라는 것을 아직 세상에 없지만 꺼내서 네. 그때 봬요. 네. 연금술처럼. 네, 학사모도 가지고 오세요. 네? 네. 경숙 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좋아하는 작품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맞아요. 싫어하는 작품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영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좋아하는 작품을 영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영업하면 좋겠다.
영업할 게 너무 많다. 좋은 작품 정말 요새 엄청 많아요.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뽑는데도 아쉽다고 얘기한 것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막 맞아요. 이러면서 한 네. 우리가 또 바꾸고 아니야 이거 할게요. 아니야 이거 할게요. 계속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영업을 하러 오고 싶습니다. 네, 꼭 네. 와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두 평론가님들과 함께 개인의 자격으로 요즘에 어떤 만화들을 시민. 개인 시민의 민주 시민의 자세로서 갑자기 민주시민 좋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한 명의 독자로서 개별 독자로서 무엇을 재미있게 보고 있나 그 만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미의 이유도 아주 두 분 덕분에 풍성해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두 분을 같이 모셔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무척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인사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주경숙이었습니다. 최윤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뭐지? 어둠이 거친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